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오늘은 단원별 모의고사 홍보 영상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출지문, 두 번째가 단모입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은 이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야 붙는 시험이니까.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기출지문 특강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정규 수업 과정이 있고,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단원별 모의고사, 단원별로 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단모는 총 7회로 구성되고 있고요. 단원별로 나눠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7회차로. 왜 8회차가 아니냐면 1회는 좀 쉽잖아. 앞에 부분이니까. 그래서 1주차, 2주차를 묶어서 1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주로 구성이 되고요. 단원별 모의고사 단모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도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론 정리해서 실전 문제로 적용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출제 유형에 적응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정말 엄한 문제들 막 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지나치게 너무 어렵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없는 거는 굳이 안 푸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 유형이 적응을 하는 거죠. 이론 형태, 유형 형태, 기출 문제를 좀 변형도 해보고 그런 문제로 해서. 그리고 약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취약한 단원을 보완을 하는 거죠. 단원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의 예상은 가능해, 뒤에 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뒤에 부분 강한데 의외로 또 앞에 부분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취약한 단원을 보완을 하는 거죠. 내가 요 부분이, 요 파트가 약하네, 보완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본 시험은 문제가 쉬울 수도 있지만 최근 문제가, 중개사법 문제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쉬운 문제가 나오건 어려운 문제가 나오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점수, 내가 원하는 점수 80점, 그 80점을 딱 맞겠다, 그런 거죠.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의다. 그래서 기출문제, 기출지문, 그리고 기출문제 단모, 이게 중요한 거다. 단모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죠. 먼저 이제 문제를 풀고 시간 내 문제 푸시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문제 푸는 거 아니고. 그리고 해설은 나중에 들으시는 거고요. 해설도 들어야죠.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풀고선 이렇지 하고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동영상 강의를 보기 전에 해당 단원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모르는 거라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본 시험에서는 찍어서 맞춘 게 기분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공부니까 일단 찍은 문제, 확신이 없는 그런 문제들은 표시를 해뒀다가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 본 시험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 해설이 아닌 풀이 접근법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약간 잘난 체 해도 돼? 좀 문제를 좀 잘 푸는 것 같아. 아이, 너무 잘난 체다.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얼굴도 빨개졌어.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냥 문제를 좀 잘 푸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풀이 접근법,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린 문제를 풀어야 붙는 시험이니까. 이론 빠삭하게 다 알고 문제 못 풀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론을 좀 모르더라도 문제를 잘 풀어,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단순 해설이 아닌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고 또 그 풀이 접근 방법을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처럼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주관적이에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게 출제자의 의도잖아요. 그걸 알면 공부도 하기도 쉬워지고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점수도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해설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거에 대비해서 공부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패턴 익히기. 그러니까 완전히 생판 이상한 문제를 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모는 기출문제 유형대로 그러니까 본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출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그런 유사한 패턴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도 최소한 3번은 풀어야 한다 그랬어요. 단모도 마찬가지. 최소한 3번은 풀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게 단원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문제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오히려 문제를 풀고 이론을 공부하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문제 풀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또 이제 거의 응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제가 이제 응용해서 문제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빈출지문들, 우리가 기출지문 특강 하면서도 막 정리하고 했지만 자주 나오는 게 특히 중개사법은 무한반복이잖아.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론 한 번 들었고 최소한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이론도 안 듣고 바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물론 순서를 바꿔도 돼요. 단모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올해 이론을 안 들었대, 작년엔 들었대, 그러면 단모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들으셔도 돼요. 순서를 바꿔도. 물론 정상적인 거는 이론 강의를 올해 한 번은 듣고 그리고 단모를 가고, 그게 정상적이지만 이제 작년에 이론 들었고 올해는 그냥 문제풀이만, 단모만,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되니까. 그 반대로 하면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특히 이제 재수생분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개념은 알겠는데 지문이 길어지면 헷갈리거나, 아마 단모는 지문이 좀 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읽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두로 OX로 질문을 드리면 다 맞추세요. 근데 글로 써 있으면 틀려. 그러니까 읽는 게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문이 길어지면 이제 헷갈리고 연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해서 대비를 하자. 그런 취지고요. 실전 감각, 출제 포인트를 익히고 싶은 수험생. 자, 이 단모는 레알 고득점을 위한 강의예요. 우리 중개사법은 몇 점? 최소 80점. 목표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좀 높잖아요. 60점. 다른 과목은 60점, 50점, 공법은 그런데 중개사는 80점이잖아. 일단 시작점이 다르니까 단모는 필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론 강의 한 번 듣고 80점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과정이 있을까요? 단모 과정이?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굳이 왜 해, 힘들게. 저도 힘든데. 문제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창작의 고통. 서태지가 은퇴한 이유를 알겠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문제 만들기가 막 이게 또 이상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막 욕하잖아. 치사하다고 막. 어쨌거나 그래서 실전 감각, 출제 포인트를 익히고 싶은 수험생, 그러니까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무조건 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전 수험생이 듣는 게 좋다. 그리고 공법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중개사를 무조건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공법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면. 그런 분들은 필히 단모 과정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론을 다시 반복할 시간이 없는 단기 수험생.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제풀이 과정으로 해서 이론 정리할 수도 있는 거라고. 문제 풀면서 이론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이 단모만 제가 최소 3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3번 정도 풀어보시면서 패턴을 익히시고 시험장 가시는 거야. 문제풀이는 그냥 이걸로 끝내겠다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풀 거니까 기출문제랑 그리고 단모에 있는 문제를 해서 문제풀이로 이론 정리를 동시에 하고 싶은 수험생, 솔직히 이 문구는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꽂힌다, 팍 눈에 들어온다. 제가 방금 한 말이잖아.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고 싶은 분, 그런 분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저 지금 이거 처음 봤어, 이 문구를. 이심전심이지. 이걸 만든 사람도, 요 PPT를 만들어준 사람도 제가 거의 다 만들었지만,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모가 중요하다. 문제랑 이론을 동시에 2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특강인 거다. 그 다음, 단원별 약점을 진단하고, 그렇죠? 단원별로 단모잖아요. 그래서 아까 취약 단원을 파악해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하면 이제 고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목표였잖아. 근데 이제 본인이 내가 뭐가 약한지 잘 몰라.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단원별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원이 약한지 정확히 모르는 수험생들 거의 대부분이야 이게. 또 어떤 분은 다 약하대. 선생님 저는 다 약해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단모를. 그 다음, 자, 단모 특강 수험생 후기인데요. 단모 수험생 후기 몇 가지만 볼게요. 이론은 외웠는데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를 못 풀어서, 취약 단원을 몰라서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단원별로 반복하니 실수가 줄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단모가. 그런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긴 지문도 풀면서 연습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함정 지문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함정을 곳곳에 제가 파놓을 거야. 낚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피해가는 방법도 이제 터득이 되는 거죠. 제가 만든 함정을 피해가는 거죠. 저는 출제원보다 더 심하게 함정을 파놓을 거라고. 그걸 여러분이 피해 나가서 고득점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모는 8주가 아니라 7주 나름대로 압축이 되어 있는 강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해서 효율성이 아주 좋은 거죠. 이론 정리, 문제 적용 한 번에, 이게 지금 핵심이야. 이게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문제랑 이론, 그거를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자. 뭐 올해 끝낼 거 아니에요. 올해 시험 붙고 끝내야지 뭘 이걸 몇 년씩 하고 있어. 그러면 단모 듣고선 점수 올리고 고득점 끝. 중개사 80점으로. 자, 단원별로 점검하니까 막연했던 공부가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체계가 잡혀. 단원별로 돼 있다는 건 체계를 잡기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효과를 보신 거야. 단원별로 점검하니까 막연했던 공부가 체계를 잡히고, 요 파트에서는 요 부분,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 이렇게 체계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원별 강의를 통해서 내 약점이 명확히 보였고 보일 수밖에 없죠. 취약 파트가 딱딱 보이니까 점수가 안 나온 파트가. 그리고 그 단원만 따로 복습하면서 성적이 올랐어요. 당연하죠. 아니, 내가 잘하는 부분을 굳이 계속 할 필요 없잖아. 잘 안 되는 부분을 해서 균형을 맞추고 안정적인 점수를 원하는 게 이 단모의 특징인데요. 강의 특징. 그러니까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점수 올려서 전체 점수를 다 올리겠다. 자,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많아. 선생님, 단모를 들어야 돼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들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다? 그럼 해야 돼. 할지 말지 망설이면 하시라고. 어? 덕후들, 덕질하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덕후들 세계에서 살지 말지 고민되면 사라. 안 사면 후회한다. 단모, 들을지 말지 고민하면 들어라. 안 들으면 후회한다. 왜냐면 나중에 시험이 안 되면 내가 그때 그거 안 들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건 너무나 뼈아픈 후회잖아. 그래서 들을지 말지 고민하시면 그냥 들어야 한다. 단모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송빠